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요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진짜 무섭게 빠집니다. 이런 시기에는 종목을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요. 어떻게 시장을 버티고 살아남느냐가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벤트 누리호 2차 발사가 하려고 했지만은 오작동으로 밸브의 오작동으로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회생을 했습니다. 원인을 찾았고 다시 21일 날 발사를 한다고 하네요.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은 거죠. 돈세형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투자를 3억 이상 했는데 지금의 시기는 얼마나 현금을 확보하냐가 매우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저는 현금이 필요해요. 한 3억 정도면 올해 12월까지 6개월을 무난히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나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방산주를 매수해서 하락을 피했고 조그만 수익도 날 수 있다면 저는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 꿈이 사라진 지 알았더니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난 거죠. 오작동이 쉽게 잡혔고 20일 날 발사를 또 한답니다. 물론 날씨가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집중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뉴스가 나온지 한번 보겠어요. 한국 폴란드 국방장관 회담 긴급 개최, K2 흑표보단 레드백이 먼저. 레드백이 무엇인가요? 하나의 자랑스러운 장갑차입니다. 이벤트 2에 내가 정리를 해놨죠. 호주의 오주 수주권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폴란드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인접국인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엄청나게 대주고 있어요. 폴란드가 러시아의 방어책을 우크라이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폴란드가 지금 K방산을, 폴란드 국방장관은 K방산을 백화점에 쇼핑 온 것처럼 와보니까 매우 한국 국방이 방산이 매우 훌륭한 게 많은 거죠. 장갑차부터 천궁부터 미사일부터 또 전투기 그리고 하나의 레드백 중장기 박격포 K9 아주 좋은 게 많은 거죠. 지금 제가 국제 정세를 보니 좋은 무기도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K방산이 인기가 있는 거는 수급이 빠르고 빨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요. 성능이 가격 대비 매우 좋습니다. 전 유럽이 지금 국방비를 늘리려고 하는데 한국의 방산은 매우 매력적인 회사가 많은 거죠. 저희는 방산주에 투자한 거는 큰 성공이라고 봐야 돼요. 이 하락장에 버틸 수 있는 분야였죠. 섹터였죠. 폴란드 국방장관 한국산 장갑차 자주포 K2 전차 구매. 한국산 장갑차는 아까 얘기한 레드백이고요. 자주포는 하나의 K9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든 방산주가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하나 에어로는 생각보다 많은 수익률은 안 갔어요. 왜냐면 수주가 있다고 하지만 결과로 나온 거는 아직 한 건도 없어요. 하나 디페서의 방산주가 수주가 터지기 시작하면 하나 에어로는 또 한 번 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현대 로템 K2 전차는 양해각서를 처리했고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 디페스는 레드백이 구매 리스트에 물방. 이렇게 지금 폴란드도 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장갑차든 K9이든 채워줘야 되는데 채울 나라가 대한민국의 방산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건데 주식 투자에서 100%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를 길게 투자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 폴라든군은 한국 성능이 입증된 자주포, K2 탱크, 레드백 등을 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산다고 하네요. 아직 계약서를 안 했을 뿐이지 마음은 벌써 사려고 마음 먹은 거죠. 계약서만 안 썼어요. 근데 현대 로템의 K2 탱크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계약이 몇 조짜리가 터질 게 또 있는 거죠. 호주도 레드백이라는 게 터질 가능성이 많은데 또 그 앞전에 폴란드가 구매할 의사가 있는 거죠. 한국산 전투기 전차 쇼핑하는 폴란드 이 회사 주가도 60% 껑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올랐고요. KIA 한국우주항공이죠. 현대 로템 LIG 넥스원은 이렇게 세 종목은 많이 올랐어요. 제가 LIG 넥스원을 30%만 먹고 판 게 너무 배가 아파요. 제가 유튜브 방송도 LIG 넥스원도 방송을 했고 한국우주항공도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LIG 넥스원은 들어가서 초반에 바닥에서 와서 30% 주길래 웬 떡하고 팔았더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투자하면 쉽게 안 팝니다. 한번 걸리면 의외로 많이 간다. 그리고 한국우주항공은 제가 5만원 초반에 팔았는데 수익률이 한 55%에 팔았어요. 근데 이것도 더 가더라고요, 이 하락장에. 근데 하나에어로만 생각보다 많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제일 많이 샀는데 왜 안 가냐 이거죠. 폴란드는 FA50과 물론 자주포가 K9이죠. 하나거, 현대로템, K2 전차를 구매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 살 의사를 확실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에어로는 아직 구매 계약까지 안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잭팟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갈 놈은 갑니다. 간이 약해졌지만 한번 강 크게 한번 먹어봅시다. 에피유성 종가 급락 후 시간의 매매 상한가, 누리호 발사 영향. 이게 금요일 사건이죠. 금요일 날 다시 누리호의 오작동을 밸브로 찾아내서 교체를 했더니 완벽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매매가 있습니다. 주식에선 시간의 매매에서 관계된 AP유성은 10% 상한가를 갖고 하나에어로는 한 5%대, 그리고 세트라가이는 한 6%대 시간에 급등을 했어요. 월요일날 아무래도 급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식이 살아나서 다시 돌아온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누리호가 뜨지도 않고 실패를 해서 가슴이 매우 쓰렸습니다. 저에게는 3억이라는 현금이 있어야 올해 이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되진 않네요. 투자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실적 예상 웃도뜨. 2분기 실적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실적이 매우 좋다는 거죠. 예상보다 좋다. 그 이유는 방산 수출 회복에 힘입어서 그렇다. 그리고 K9 자주포가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의 자주포 시장에서 세계 1위입니다. 하나딥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회사 거가 K9 자주포는 세계 1위인 거예요. 완전 장악을 했어요. 이 K9 자주포가 중장거리의 그 정확도와 성능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고 하죠. 가성비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불지를 질린 거죠.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K9 자주포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렇게 무기를 구입했던 나라는 추가로 더 구매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폴란드도 구매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4년치인데 수주 물량 곡간이 꽉꽉 찼죠. 이제 수주를 받으면 어찌하느냐? 단가를 절대 싸게는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벤트 시간 투자는 성공한다. 이벤트 첫째는 누리호 2차 발사였죠. 그런데 이게 누리호 2차 발사가 제 날짜에 발사를 못하고 밸브 오작동으로 다시 원상복귀했어요. 그래서 주식은 많이 빠졌죠. 많이 속상했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욕심내다가 팔지는 못했어요. 3분의 1은 미리 팔았는데 지금 현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거죠. 21일 날 계획대로 발사를 할 것 같은데 보이는 것처럼 날씨가 관건일 것 같아요. 화요일 날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서 비가 혹시 많이 오면 다시 연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길한 생각도 듭니다. 날씨가 관건인데 날씨만 좋으면 21일 오후 4시에 발사를 할 것 같습니다. 발사에 성공을 하면 이번에는 주식이 강한 상승이 있을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날씨야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저는 절박합니다. 현금이 필요합니다. 제발 누리호 성공하기 기원합니다. 이벤트 두 번째가 호주의 레드백 수주예요. 거의 지금 제가 신문을 찾아보고 해보면 될 가능성이 저번 방송에서는 50%였는데 지금은 될 가능성이 한 70%대, 지금은 확률이 7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0월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10월 정도에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 그리고 수주 금액은 5조나 됩니다. 5조라는 게 누구 똥개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조가 수주가 되면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상승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폴란드 국방장관이 왔는데 레드백에 관심이 많아요. K9도 관심이 많고 이렇게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이벤트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벤트 3 차세대 전투기죠. KF-21 여기에 쌍발 엔진을 하나가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세대 전투기가 성공을 한다면 또 이벤트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시범 비행은 7월에서 9월까지 한다니까 하반기에 한다고 봐야죠. 성공을 하면 또 이쪽에 수출이 대박이 나지 않을까
방산의 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벤트에 못 판다 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저는 올해는 방산주는 우상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짧은 섹터가 아닙니다. 방산은 앞으로 1년간은 꽃이 될 수 있는 섹터입니다. 2차 발사 성공 후 전략은 똑같습니다. 22일 오전 10시에 매도 계획을 잡고 현금을 확보하자. 하나에어로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누리호 실패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다시 죽다 살아났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팅이 세게 오면 요 정도 1번, 2번에 매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길게 보면 더 상승할 수도 있는데 돈세형은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싶어서 1번, 2번에 매도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3분의 1은 제가 한 요 타임 때 팔았는데요. 3번, 4번에 팔았는데 나머지 물량을 1번, 2번에 요 타임 때 매도해서 전체적인 제 자산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 확보 전략이 필요해서 매도 전략을 하는 거예요.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월간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요 정도 사면 길게는 이렇게 7만원까지 갈 거라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고점은 12만원대였기 때문에 길게 이번에 이벤트에 매도를 안 하신다 그러면 시장이 미친듯이 간다, 방산주가. 그러면 한 10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폭이 있는 거죠. 선택은 구독자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현금이 당장 좀 필요하고 전체 시장이 불안해서 전체 시장 때문에 좀 내 자산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이번 이벤트에 7번, 8번에 팔고요. 나는 근데 내구가 많다 그러면 강한 슈팅이 오는 한 10만원대까지도 2번, 10번, 10만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은 주식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주식은 과저평가 구간입니다. 과저평가 구간. 매우 싸다는 거죠. 지금 바닥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많이 주고 많이 빠진 주식으로 조금씩 소량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돈세형의 전략주 LG전자가 지금 많이 생각보다 빠져서 저는 좀 현금이 생기는 대로 LG전자 우선주를 아직도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사면 한 6%대 배당이 나옵니다. 한 3,500원이 예상되고요. LX세미콘도 지금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LX세미콘은 워낙 좋은 주식이에요. 지금 사도 LX세미콘도 6%대 배당을 줍니다. 지금 6,000원대 예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배당이 좀 업해서 7,000원까지도 줄 수 있어요. 저는 매수를 매우 싸게 샀기 때문에 7,000원 정도 받으면 뭐 한 15% 배당을 받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성장 배당주에 조금씩 매수를 하는 전략을 하면 마음도 편하고 또 정상적인 주시장이 오면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은 매우 과소평가, 과저평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제는 좋아 보이고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매우 좋아 보여요. 저도 돈이 있으면 또 SK 하이닉스도 매수하고 싶네요. 한번 본인들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기회로 보시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을 이렇게 저처럼 했던 사람은 현금이 지금 모자라죠. 모자라기 때문에 한두 종목이라도 좀 오르면 좀 매도해서 많이 빠진 주식으로 옮겨 타기 작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LG전자나 LX세미콘에 대해서 또 집중 분석을 해드리겠어요. 종합주가랑 대비해서 우리 힘들어도 한번 버텨봅시다. 좋은 날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게 법인세 인하를 3% 정도 했어요. 3%가 잘 계산을 하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3%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LX세미콘이 순이익이 앉아서 늘어나는 거예요. 대형 호재인데 이 대적인 악재 때문에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주식 양도세 100억까지 어떤 이들은 그거를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부자 되면 되는 거죠. 왜 부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 욕하지 맙시다.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부자 되는데 누가 말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자를 미워하고 나빠하는 그런 문화는 좋지 않아요? 노력하면 큰 부자는 안 되지만 작은 부자, 경제적인 자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100억은 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장이어서 힘들긴 좀 하는데 하락장이 영원하겠습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은 매우 강한 나라고 매우 역동적인 나라기 때문에 분명히 3천선, 4천선, 5천선 그런 시대가 다시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현직에서 열심히 벌어서 쭉쭉쭉 주워 모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이 힘들어하고 공포가 있을 때 매수하는 게 간단한 원리인데 그게 성공 투자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드시고
권세영도 힘들지만 서로 위로하면서 이겨냅시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주식은 우상향. 결국엔 버티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자, 돈 버는 세상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